그런 분이랍니다. 자, 작품으로는 이미 영화 나는 10%였다라는 소설이 이미 영화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봤던 영화가 뭐였죠? 네, 소원이라는 또 영화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소원의 작가입니다. 자, 가족의 남다른 그런 관심을 갖고 아마 그 아비 형제 이런 소설을 썼는데요. 자, 오늘 작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가 손재원이에요. 이렇게 영화가 됐는데 첫 소설이 과분하게도 영화가 됐었잖아요. 아직 여러분 보시면 안 되는 영화. 큰일 납니다. 아니, 보시면 안 돼요. 소설도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이번에 절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 부담감 때문에 많이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제가 소설가가 되고 나서 그런 안 좋은 소설을 써서 솔직히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근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엄마를 찾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저는 좌절을 겪었어요. 그 뒤로 작품성이 있는 소설 한번 다시 출판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문단에서 거부를 당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소설은 200권밖에 팔리지 않는 비참함을,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꿈을 위해서 달려온 이유가 뭘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꿈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응? 아니죠. 지금보다 나은 삶. 아니죠.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이 꾸는 꿈들은 딱 하나예요. 사람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에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이. 자,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응? CSI? CSI? 그것도 사람을 상대하죠. 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꿈은 결국은 사람을 상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꿈을 꾸고 있으면서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가 됐고 모든 소설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꿈에 사람이 첫 번째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위한다면,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꿈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지키할 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읽고 많이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영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지금 나영이는 좀 심리치료가 필요해요. 아직까지도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못된 그 사람 때문에, 가해자 때문에 정상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영이가 항상 저한테 부탁하는 게, 제발 그 사람을 더 가둬줄 수가 없느냐. 그리고 내가 20살 때 나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저씨가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딱 여러분 또래요. 지금 나영이가 지금 13살이 됐죠. 아니 너무 어려워 보여요. 진짜 17살? 어디서 피부 관리 받길래 내가 샵을 좋은 데 다니고 있는데도 이 정도, 와. 여기 이상 물이 좋은가 봐요. 좀 엄마랑 이혼도 하려고 그러고 자살 시도도 하고, 근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좀 감싸주고 지은이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왜 그렇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게 남자가 감독을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요. 이게 심리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요, 우리가 좀 야한 장면을 쓰게 되잖아요.
남자는 남자 관점에서 쓰게 돼요. 그 여자는 여자 관점에서 느끼는 것들을 쓰게 되고. 근데 저는 그걸 여자 관점에서 한번 맞춰보기로 도전을 해본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악한 상황에서 아빠가 강할 거야, 엄마가 강할 거야. 엄마가 정말 강해요. 근데 내가 이 남자한테 그걸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여자랑 상관없는데, 보자. 그리고 그 관점을 내서 아버지를 조금만 약하게 설정을 더 썼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감독분이, 그리고 조중훈 작가라고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그분은 남자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좀 감동적인 휴먼 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남자분들이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각색을 하다 보니까. 남자랑 여자 차이예요. 여자가 썼으면 여자가 더 강했겠죠. 자기 성이 가장 최고라고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한번 세워보려고 여자 입장 좀 강하게, 엄마 입장 강하게 한번 써본 겁니다. 자, 다음. 손든 건가? 네. 크게 이야기하세요. 크게. 이 상처에 갇혀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상처에 갇혀있는? 어떤 상처인지는 숙녀분들이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근데 상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상처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질문 있으면. 아, 예. 제 꿈은요, 정말 지금 제 상황과 맞지 않게 네. 정말 크거든요. 누나 커요. 내 꿈이 뭔지 알아요? 궁극적으로 대통령인데. 근데 네. 그 가족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제 꿈을 말하면요, 네. 네가 어떻게 된 거래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시대요. 그런 작가님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지시라던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꿈이 뭐예요? 꿈이요? 꿈이 아니에요. 가장 자랑스럽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꿈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뭐예요? 저는 꿈이 많아요. 어떤 거? 일단 해외에 나가서 금융,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제 커리어를 쌓고 싶고 그리고 영화 제작도 저는 관심이 있거든요. 이거 또 들어가는데 투자죠. 터널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요. 저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 모든 걸 저는 정말 다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누구나 그게 무시를 당해요. 제가 소설가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오죽하면 저희 할머니가 시인이자 교사이셨는데 할머니까지도 제 꿈을 무시했어요. 그 누구도 제가 소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가 그랬어? 성적이 그렇게 형편없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글을 아무나 쓰냐?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목표를 삼았어요. 30살까지만 해보자. 안 되면 바로 빠져요. 대신 30살까지 내가 아무것도 못 이루면 나는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 그리고 사회에 맞춰서 그들이 날 비난했던 대로 그걸 모두 다 수용을 하겠지만 30살 안에 이들의 비난을 내가 깨부수겠다. 이들의 모든 것들이 옳지 않았음을 증명하겠다. 그저께 저희 장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장한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는데 그림을 포기하고, 제가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림을 포기하고 소설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싫어하셨어요. 저를 굉장히 무시하셨죠. 근데 제가 이 산을 내려간다고 저희 아버지가 장한아버지가 말씀하셨나봐요. 그랬더니 오늘 찾아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한아버지 교수실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너는 이러는데. 그걸 가장 못 믿었던 게 네 가족이자 네 작은 아버지였다. 할 수 있구나. 널 보면서 신이 넘은 나이에 내가 또 배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증명하면 돼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은요, 이룰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무릎팍도사 자주 보셨죠? 힐링 캠프나. 거기 나왔던 사람들 꿈들이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뤘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두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뤘으니까. 모두가 된다고 했는데 이뤘으면 그 사람들이 위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 위인들도 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외놈들을 그렇게 막을 수 있다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건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뤘을 때 가장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있어요. 솔직히 물론 꿈을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루지 못해요. 하지만 노력한다고 이루어지진 않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이 책의 제목을 소원이라고 하시는. 영화 제목을 따라가려면 더 많이 팔릴까봐. 농담이고. 나영이가 늘 저한테 얘기했던 게, 아저씨 제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이 있어요 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소원을 꼭 이뤄주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모른 척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아이에게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 그 사건이, 우리가 잠깐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는 한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게, 성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0세부터 20살 때까지 여자만 3명 중 1명이 성범죄 피해에 노출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소원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이건 모든 여성들, 모든 아이들의 소원이거든요. 좀 엄마랑 이혼도 하려고 그러고 자살 시도도 하고, 근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좀 감싸주고 지은이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예. 왜 그렇게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그게 남자가 감독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심리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요, 우리가 좀 야한 장면을 쓰게 되잖아요. 남자는 남자 관점에서 쓰게 돼요. 여자는 여자 관점에서 느끼는 것들을 쓰게 되고. 근데 저는 그걸 여자 관점에서 한번 맞춰보기로 도전을 해본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악한 상황에서 아빠가 강할까 엄마가 강할까? 엄마가 정말 강해요. 근데 내가 이 남자한테 그걸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자. 그리고 그 관점을 내서 아버지를 조금만 약하게 설정을 더 썼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감독분이, 그리고 조중훈 작가라고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그분은 남자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좀 감독적인 휴먼 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남자분들이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각색을 하다 보니까. 근데 남자는 여자 차이예요. 여자가 썼으면 여자가 더 강했겠죠. 자기성이 가장 최고라고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한번 세워보려고 여자 입장 좀 강하게, 엄마 입장 강하게 한번 써본 겁니다. 자, 다음. 숨든 건가? 네. 크게 이야기하세요. 크게. 이 상처에 갇혀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상처에 갇혀있는? 어떤 상처인지는 숙녀분들이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근데 상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상처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자, 그러면 이 앞줄 뒷줄 이렇게 할게요. 앞줄. 제가 수발관데 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왔는데 수발관이 방망성이 없잖아요. 저는 정말 제 체맥을 청년 1500번이 나와요. 15분의 1이에요.
본인이 책을 써서 출판이 됐을 경우 그 출판이 되는 건 그 베스트셀러 올려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확률 15대 1이라고요. 정확히 금액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권은 한 3억, 그리고 100위권 안에는 2천에서 3천이 나옵니다. 1년 연봉이에요, 그냥. 그런데 소설가 그 한 작품만 씁니까? 좀 많이 썼잖아요. 5년 동안 9작품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평준화된 모든 것들로 경쟁이 쏠린다고요. 경쟁이 덜해요,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경쟁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그걸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왠지 알아요?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란 동물은 경쟁을 해야지만 거기서 안정을 느끼고 다수가 원하는데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불행하고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소설가 되면요, 요즘 또 소설가 내려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전교에 한두 명 있을까? 얼마큼 경쟁률이 적어졌어, 나 때보다. 지금 저보다 젊은 작가가 없어요. 한 두세 명 있는데 걔들이 글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들도 그런데 먹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걸로 가지 마요.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글로 가려고 하지 안 가려고 하지 마요. 그냥 가요. 더 확률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다는 거죠. 왜? 그들은 꿈도 꾸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저 뒷줄 누구였죠? 예. 예? 성범죄 처벌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공소시효 폐지만 됐어요, 지금.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만 됐고, 화학적 거세라고 해가지고, 화학적으로 그 성범죄에 대해서 억누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서명운동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색해보셔서 아우고라에 들어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킬 때도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그들, 법조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하다. 얘들도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공소시효를 그것만 폐지하냐. 전체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편견을 깨버렸어요. 자,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분명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인권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걸 깨버릴 수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인권은 한 번입니다. 근데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80%가 넘습니다. 재범을 저질렀던 그들에게조차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줘야 할까요? 또 다른 피해자의 인권은 뭔데요, 그럼? 재범에 피해를 당하는 그 피해자의 인권은 우리가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한번 존중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형량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요. 형량을 높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니까 또 인권 문제가 들고 나와요. 아니, 재범을 저질렀던 그들에게 또다시 인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한 번의 선처를 정말 크게 관용을 베풀어서 5년, 3년짜리를 사회 격리만 시켰으면 됐지. 거기서 우리가 또다시 관용을 베풀어서 인권을 준다? 그건 오히려 역적인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먼저 손을 들었죠, 뒤에서. 네, 거기 먼저. 제가 아는 애 중에요. 소설가를 꿈꾸는 애가 있는데요. 네? 소설가를 꿈꾸는 네. 애가 있는데요. 얘가요. 부모님 반대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네. 소설을 쓰면서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경쟁자 하나 있다.
소설가 꿈 꿨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다. 당연히 심하죠. 우리 아버지도 처음엔 그랬는데. 그런데 소설이란 게 정말 한글을 알면 돼요. 여러분 다 한글 알죠? 소설은 배움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멩이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돌멩이에 대해서 내가 묘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쓴다고 디테일해질까요? 돌멩이를 만져보고 돌멩이 쥐어봐야지만 그 질감을 느낄 수 있듯이 많이 돌아다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책상에서 앉아있는 시간보다 엉덩이가 앉아있는 시간보다 두 발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는 항상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지. 소설가로 내가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학생 있었잖아요. 성폭행 놈들이요. 왜 성폭행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건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이자 남성적 우월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범죄자들은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땅 때문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었죠. 식량과 여자. 예. 역사적인 사실로는 식량과 여자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요즘 댓글 연예인 사진 올라오면 되게 야한 댓글들이 많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오잖아요. 그 정도로 남자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너무 성에 대한 판타지, 교육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야동이라고 아시죠? 야동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는 성범죄가 훨씬 적어요. 그들은 성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방사능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도 좀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없다는 거죠. 구성애라는 아줌마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성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 분도 없어요. 철저한 성교육만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왜 바른 생활을 배우고 도덕을 배웁니까? 윤리를 배우고요. 그걸 배워야지만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살 수가 있잖아요. 성교육도 똑같은 거. 그것도 교육이에요. 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지만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게 있고 예산도 좀 많이 없어요. 사실상 그런 전문인가를 양성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많이 분명히 바뀔 수 있고요. 네, 질문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벌써 5시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저기 소설가님 동영상 보고 여러분들도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사인 받고 동영상 받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좀 봐주셔요. 저 그늘진 곳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 고돼 하루하루가 힘겨워 내일이 오는 것도 두렵기만 한 거겠죠 어두운 세상에 버려진 듯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살을 내는 시린 바람도 함께 막아줄게요
인터넷에 나연이의 소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나연이에게 댓글을 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 나연이에게 저희가 투표 만들어줬거든요. 여러분들 글인데 나연이에게 투표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학생 분들이 많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